아, 하트라툴? 아, 아. 반갑습니다. 자, 일단, 후반기 시작하고요. 전반기 마지막 날은, 네, 3.1배 오히려 고배당으로 잡았던 조합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제가 또 표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라이브 요거를 다시 보기로 좀 남길 예정입니다. 따로 녹화본으로 안 올라가고 라이브본을 남길 거고요. 미리 공지를 좀 한 개 해드리면, 이제 유튜브 멤버십이죠. 유튜브 멤버십 혜택을 8월 달에 조금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3만 원, 12만 원 되어 있는데 12만 원 멤버십 제가 거의 이제 하지 마라 식으로 좀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3만 원 멤버십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운영 혜택을 좀 늘려가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주력 경기 한 경기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내로 해서 이렇게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추가로 해서 저 해외 이제 분석이죠. 해외에서 제가 보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ROI라고 있습니다. ROI. 그 베팅을 했을 때 이게 배당이랑 그다음에 구매율, 그다음에 배당 삭감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베팅 금액 수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이 퍼센트를 매기는 게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지 계산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게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한 달 동안 구독료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이루어지는데 한 250달러 좀 넘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 멤버십 분들께 그거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NBA라든지 MLB라든지 축구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종목 되는 대로 제가 좀 여러분들께 그거를 공유를 제가 구매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공동 구매가 되겠죠. 그걸로 해서 멤버십 분들에게 그 혜택을 좀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좀 가져갈까 합니다. 뭐 멤버십도 3만 원인데 이제 그거는 구매 금액만 따지고 보면은 10배의 혜택을 받으시는 거니까 사실 제가 제공해드리는 혜택, 기존 혜택을 제외하고도 그것만 받아둬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따로 이 멤버십의 가격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나올 것 같고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 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8월 달부터.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냥 프리뷰로만 그거는 8월 1일부터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멤버십 분들께.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하시다 싶으시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좀 이제 그거 보고 하시면은 많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 그 자본의 움직임을 따라서 다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주다 보니까 나름 가치 있는 구매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저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 참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분석 바로 진행하는데 오늘은 지금 선발 투수가 지금 많이 발표가 안 나 있죠. 이게 로토와이어 기준으로는 좀 나와 있는 게 있다만 이것마저도 사실 많이 신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마이크 좀 작았나? 왜 그러냐면 지금 양키스부터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양키스가 지금 발표나 있는 거는 맥스 프리드라고 해요. 그런데 맥스 프리드가 지금 그 저 뭐야 ESPN 부상자 그 소식에 따르면 당장 지금 손가락에 부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출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키스 경기도 좀 불안하고 뉴욕 매츠 같은 경우도 이거 오프너 쓸 수가 있는 게 심 머나의 복귀전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키스가 그런 경기에서 보통 쓰는 게 이제 오프너 좀 쓸 수도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이제 브랜드 웬델이죠. 한국에서 뛰었던 그 브랜드 웬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롱릴리프로 따지고 보면 부토도 있는데 부토는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양 매치도 사실 심머네가 그대로 나올 거라고 장담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따지고 보면은 뭐 이거는 파덱, 캔자스티는 루고,
LA 인저스는 소리아노, 워싱턴은 소로카, 그다음에 뭐야 양키스 뭐 맥스 프리드, 시애틀은 루이스 카스티오 뭐 이렇게 말은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파트 나올 거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걸 다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거 발표된 거 토대로 일단은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입니다. 시카고 컵스 대 보스턴. 오늘 기준점이 8.5점이 잡혔는데 이거 양팀 타자들을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는 기준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컵스 경기에서 웬만한 경기 이제 바람이 안으로 부는 날, 오늘도 바람이 내야로 6.3마일로 좀 바람이 안으로 불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보통 이런 날에는 컵스 경기장은 기준점이 7.5점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오늘 경기에서는 요 경기 기준점이 8.5점이 나오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7월 달 이 팀들의 타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 팀 모두 지금 7월 달에 굉장히 타격이 많이 물이 올라왔고 오늘 레아 대 지올리토인데 이제 이 좌투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컵스의 타선을 일단 터진다고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컵스는 이 피크 암스트롱이 활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피크 암스트롱이 좌투수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즌 행보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우투수가 나오게 됐을 때 이 피크 암스트롱이 중심 타선에서 타격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스즈키 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카일 터커 그리고 피크 암스트롱 켈리 요 라인에서의 타격이 이루어지면서 컵스의 타선은 폭발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보스턴의 타격이 굉장히 무서운데 보스턴이 보여주고 있는 이 최근에 이 7월 달이죠. 이 7월 달에 보여준 이 보스턴의 선수들의 타율을 보면요. 이 오늘도 만약에 컵스도 만약에 좌투수가 나왔다. 사실 이만화가 나왔다. 그럼 더 털렸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 로미 곤잘레스죠. 이 로미 곤잘레스가 지금 7월 달에 타격이 터지면서 7월 달 타율만 무려 4할 1푼 4리를 기록했습니다. 29타수 12안타 2홈런 9타점을 기록했어요. 팀 내 타율 1위였습니다. 근데 얘 최대 강점은 좌투수를 상대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좌투 상대 강점도 부각이 되면서 이제 뭐 더 폭발할 수 있는데 오늘 레아가 나오게 되면은 로미 곤잘레스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트레버 스토리 7월달 3할 9푼 1리 그다음에 라파엘라 5홈런 15타점 3할 9푼이고요. 그다음에 안토니도 이제 완전히 데뷔하고 적응을 해서 3할 4푼 1리 듀란도 3할 2리 요시다도 복귀해서 14타수 4안타 기록하면서 정상 궤도 올라왔고요. 이 타격감에 있어서 알렉스 브레거만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지금 보스턴의 타선도 지금 핵받다 수준이라고 보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인 타선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이 경기가 8.5점이 나오는 이유가 이 양팀 불펜들의 활약 때문입니다. 이 불펜들의 활약이 타선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후반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기준점이 그나마 8.5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선발 싸움에서 점수가 그래서 얼마만큼 날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사실 최근에 양 선발 투수들의 그러면 기량을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선발 투수들의 활약 수준만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사실 레아가 보여주는 활약상이 조금 더 꾸준함은 있습니다. 꾸준함은 분명히 레아가 있는데 하지만 레아가 보여주는 이 최근 두 번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이 오늘 보스턴을 상대로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미네소타와 세인트루이스 타선 이 전반기 막판 7월 달에 가장 좀 어려웠던 타선들이거든요. 힘들었습니다. 얘네들이. 하지만 보스턴은 또 다르다 보니까 결국 이 6월 달의 성적만 봤을 때는 레아도 2승 1패하면서 5.19의 ERA가 기록이 됐었고 보스턴의 타선에 대해서 최근 페이스로 비벼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올리토는 초반에 고전을 했죠. 부상 복귀하고 나서. 하지만 이 최근까지도 지금 지올리토는 그렇게 LA 인저스에게 개판 털리고 나서 이후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6경기 연속은 아니다. 6경기 중에서 5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었고 해당 경기 자책점은 1.2하였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체인지업의 그 짜세가 지금 다시 살아난 이 지올리토다 보니까 오늘도 약간 우세가 되는 쪽은 오히려 컵스가 아니라 보스턴 쪽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다음 생각해 보니까 표하고 안 올려드렸네.
빨리 방송 보내줘야겠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팔터 대 캐논 나오는 피츠버그 대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좀 도박수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당에서 보더라도 피츠버그 쪽으로 좀 흐름이 좀 가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 피츠버그가 이 미러키를 상대로 시리즈 마지막 경기 드디어 원정 연패를 끊어낸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 결국 피츠버그가 원정에서 타격이 바닥을 치고 진짜 엄청난 부진을 겪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애틀 시리즈 수입해 무득점 이거 역사를 썼죠. 시애틀 프랜차이즈. 캔자스 시티 시리즈 모두 3점 내고 졌고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상대로 1점, 4점, 2점 내고 2점 내고 한번 이겼던 이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연패가 이 8연패를 원정 8연패를 당하다가 끊고 지금 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지표를 따지고 보면은 이 구간 동안에 보여준 피츠버그의 타격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곤잘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삼진 쇼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가 무서운 거죠. 이제 홈 시리즈 요때가 가장 무서웠던 이 피츠버그의 타선이었습니다. 딱 한 미러키 원정에서도 타격이 주춤하면서 2점, 3점밖에 못 내다가 홈 돌아오자마자 미친 듯한 타격을 하면서 홈 두 번 시리즈에서 6연승을 합니다. 예, 요 구간에서의 타격감이 오늘 다시 홈에 돌아와서 1차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지금 이 피츠버그의 투수력은 7월달 리그 전체 2위, 1위 수준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 불펜들 실점 이제 보완율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 7월달에 투수 1위, 2위를 다투는 이 피츠버그 경기당 실점이 거의 2점 언더로 평균이 잡힐 만큼 굉장히 좋은 피칭을 투수들은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팔터의 성적만 보더라도 일단 원정이 아니라 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게 됩니다. 팔터가 지금 이번 시즌에 홈 10경기 5승 1패 하면서 3.25 ERA 기록하고 있는데 WHIP 수준만 보더라도 1.12로 피안타율 2할 1푼 7리 수준, 2할 1푼 7리 수준에서 원정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팔터의 스위퍼가 얼마만큼 활약할 수 있느냐, 뭐 이거는 의심하는 여지는 사실 없어요. 이 화이트삭스의 타선을 보더라도 당장 지금 화이트삭스는 이 터크먼이 좀 오히려 타격감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코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에 조금 활약을 해줘야 됐던 이 발드윈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루이스부터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다만 여전히 이제 소사도 삼진을 꽤나 당하고 있고 이제 베네텐디 타격감이 죽어가는 점, 로하스, 바르가스도 타격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7월 달이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오늘 피츠버그의 홈 타선이 다시 조금 더 폭발해줬을 때 피츠버그가 그 점수를 지킬 수 있는 힘 정도는 갖추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결국 토니 팸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사실 피츠버그가 오늘 이기려면 결국 맥쿠첸 그리고 호르비츠, 헤이즈, 곤잘레스, 레이놀즈 얘네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홈에서 저번 시리즈, 저번 마지막 홈 두 번의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이 PNC 파크의 타격감이 살아나느냐 이게 오늘 경기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 샌디에고 경기. 이거는 사실 분석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비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35% 확률 정도로 비가 올 건데, 경기에서 비가 얼마만큼 오냐에 따라서 변수가 좀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워싱턴이 애초에 선발 그냥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루카를 일단은 예상은 되고 있는데, 소루카 같은 경우에도 우타자에게 강점은 확실합니다. 그 슬러브가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우타자에게. 다만 좌타 억제가 약하다 보니까 오늘도 크레노스, 그 다음에 잭슨 메릴, 그리고 아라에즈, 그리고 뭐 이글레시아스 등 이 좌타 라인업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가장 고민이 되겠죠. 거기다가 CJ 에브람스가 저번 마지막 경기에서 이 로스터 제외됐던 게 결국 경미한 등 부상 때문에 있었고 그게 완전히 회복됐는지 여부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CJ 에브람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경기도 좀 산만해질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샌디에고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딜런 시즈가 이렇게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딜런 시즈도 이 강력한 포신 페스트볼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포신 페스트볼이 확실히 힘을 받게 되는 이 딜런 시즈라면 워싱턴 원정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워싱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싱커볼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강한 힘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싱커볼에 대해서는 제임스 우드, 그다음에 CJ 에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시벨, 그다음에 이제 가르시아 주니어, 그다음에 로우에
이제 뭐 또 누구였냐? 루이즈였나요? 예, 루이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싱커볼에 대해서. 하지만 이 포신 페스트볼은 또 얘네들이 죽어라 땅볼을 많이 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샌디에고의 내야진 수준에서는 그렇게 큰 실점 수준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샌디에고가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오늘 저는 텍사스 보스턴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저도 그거 미리 말씀드려볼까요? 저도 보스턴 승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오늘 역배 라인에서 좀 가장 좋게 보는 게 텍사스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역배 라인을 본다면 텍사스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개가 있어요. 오늘 역배 볼 수 있는 경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 중 하나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로 또 먼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구매 이 수준 자체는 이 디트로이트 쪽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쪽으로 69% 수준의 자본금이 지금 미국 내에서 몰리고 있는데 올슨 대 코빈 대결에서 이 경기 좀 미리 하고 할게요. 말 나온 김에 미리 하고 하면 이 텍사스와 이제 디트로이트 경기 수준을 이제 데이터적으로 보았을 때 요 경기가 확실히 텍사스가 할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좌투수가 나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근데 좌투수를 꺼내면서 지금 이제 경기를 풀어갈 때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도 이 지금 대량 득점을 하는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의존도가 높은 게 결국 라일리 그린의 홈런입니다. 이 라일리 그린의 홈런이 얼마만큼 이제 맛있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디트로이트인데 실제로 디트로이트가 보여줬던 이 7월 달의 타점 수준이죠. 라일리 그린의 타율을 2할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홈런 5개로 15타점을 끌어담았고 팀 내 유일하게 두 자릿수 타점을 올린 게 라일리 그린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 라일리 그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좌투 상대 성적이 조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코빈의 경우에도 이 똥볼이라 가지고 반발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홈런이 생산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실제 라일리 그린의 시즌 타율만 보더라도 좌투 상대로는 2할 2푼 9리, 우투 상대로는 3할 7리까지 나오면서 그 수준 편차가 많이 큽니다. 좌투수에 기록된 라일리 그린의 이번 시즌 홈런은 2개밖에 없어요. 우투수에게는 22개나 기록이 됐거든요. 타석 표본수는 한 2.5배 정도 차이 납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라일리 그린의 좌투 상대 장타율은 정말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 부분은 맥켄스트리나 톨킨슨에 부과되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 가지고 텍사스의 최근에 보여준 타격 반등세를 꺾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기가 불안해지는 점은 역배를 받은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불펜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진다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실제 텍사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불펜 운영을 따지고 보면은 필승조 운영으로 쓰는 선수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텍사스 입장에서. 텍사스는 이제 암스트롱, 그 다음에 이제 가르시아, 잭슨, 마틴, 밀너, 웹, 그리고 윈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7월달 기준으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그나마 이제 밀너 정도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월 시즌 성적만 보면은 로버트 가르시아도 4경기 2.70, 그 다음에 잭슨은 13.50, 그 다음에 크리스 마틴 1.59, 웹 2.70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도 피안타율 2할 6푼 1리까지 올라가고요. 잭슨은 3할 5푼 7리, 가르시아도 3할 8리까지 나오면서 안정적인 불펜 운영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텍사스도 이 코빈이 결국 긴 이닝을 책임질 수는 없다 보니까 이 불펜이 올라왔을 때 타선 지원이 불안하다면 경기 양상이 후반으로 가서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강점이 생기는 부분은 결국 코리 시거의 부활 때문이에요. 코리 시거가 7월 달에 3홈런 3할 6푼 4리로 총 7타점 기록해줬고 히가시오카 홈런 가세 더해지고 랭포드가 3할 2푼 4리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렇게 코리치고도 불안한 와중에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게 마르커스 시미언이었는데 이 시미언이 오히려 타율이 조금 줄어들어도 원래 기존에 잘해줘야 되는 아롤디스 가르시아, 랭포드, 히가시오카, 시거 얘네들의 활약이 나오다 보니까 텍사스의 타점 수준이 줄어들지 않고 버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이 타선 생산 능력이라든지 좌투수가 나온 텍사스를 상대로 이제 디트로이트가 생산할 수 없는 이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결국 텍사스가 초반 리드를 할 가능성이 예, 과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역배당을 받았지만 텍사스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필라델피아 대 LA 인저스 경기는 소리아노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어요. 소리아노 대 루자르도 등판하는데 루자르도가 저번에 제가 이제 홈에서 던질 때 당시에 개판 털리던 걸 봤을 때는 밸런스가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등판 경기에서 다시 완벽하게 부활을 하면서 안정감 있는 피칭으로 반등을 해줬는데 그게 오늘까지도 과연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많은 것이 달려 있어요. 사실 루자르도가 그 정도 페이스로 던져주면 최소 7이닝 이상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불펜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경기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르자르도 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격으로 보면은 필라델피아도 호재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결국 아직 지금 리얼모터가 7월 달에 3할 중반의 타율로 굉장히 반등을 해 있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리얼모터가 삽질을 안 하니까 알렉붐, 카스타노스가 조금 못 쳐도 기회가 생산되는 것이 더 이어지게 되고 하위 타선에서 타격이 좀 더 원활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그 부분이 좀 필라델피아를 먹여 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소리아노의 볼질이 나왔을 때 루자르도의 볼질이 나왔을 때 경기 양상은 오히려 오버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트라웃도 홈런 생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토 그다음에 아델 그다음에 오하피 그다음에 다누까지 살아나면서 지금 LA 인저스 타선 빡셉니다. 그러니까 루자르도가 볼질을 안 하게 되면은 LA 인저스도 애를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볼질이 너무 주사이다 보니까 저 또한 그걸 장담할 수 없다 보니 배팅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언더 보는 경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LA 인저스의 원정 시리즈 하면 최근에도 가장 뚜렷하게 생각이 나는 건 결국 이 토론토 원정이거든요. 토론토의 그 핵바다를 상대로도 LA 인저스 투수들은 버텼었고 승리하지는 못했었지만 시리즈를 모두 한 점 차 승부로 이끌어가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면 오늘도 타이트한 승부 속에서 8.5점 기준점이면은 언더가 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본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토론토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요 경기는 토론토 쪽으로 좀 정배당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배시 때 벌렌더인데, 벌렌더가 이미 최근 등판 5경기 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 팀이 득점 지원이 5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2점을 득점을 하면서 득점 지원조차도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경기는 13대 0이었나요? 마지막 경기는 개판 털렸었죠. 배시시 보스턴에게 한번 털리면서 원정에서 흐물흐물거린 적은 있습니다만 홈에서 배시스는 성적이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배시스 실제 홈 성적만 따지더라도 이번 시즌 6승 0패 2.81로 안정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타격 지표에서 윌리아 데메즈가 살아난 부분은 샌프란시스코에게 굉장히 호재예요. 그리고 이정우도 7월달 타율이 3할 2푼을 넘어섰죠. 그게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면 좀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하위 타선으로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는 슈미트, 베일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이즐리, 야스젬스키, 스미스 얘네들의 타격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위 타선이 거의 죽어가는 느낌에 지금 체프몬도 좌투수가 아니라 우투수가 나면 기대값이 떨어지고 이제 플로레스, 라모스는 그나마 괜찮은데 플로레스도 지금 타격이 최근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7월달 타율이 1할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데버스도 2할 치고 있거든요. 7월달에. 그래서 성적이 많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토론토 입장에서도 만약에 오늘 좌투수가 났다면 더 좀 호질 수 있는 게 클레멘트가 살아납니다만 클레멘트가 우투색이 좀 약하다 보니 이게 하이타선으로 빠지는 건 아쉬워도 여전히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잘해주고 있는 로페르피도 그 다음에 뭐
컬크 꾸준하죠. 그다음에 게르로 주니어, 그다음에 보비셴, 스프링어가 타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2할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로케스가 그래도 리드오프로서의 활약을 더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토론토의 타선이 조금 더 기대값이 크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토론토 승 본 게 정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뉴욕 매치 대 신시내티인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오프너를 써도 변수가 되고요. 심 머나야가 돌아와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 사실 심 머나야면은 원래 좌투수기 때문에 오프너를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신시내티 경기에서 이런 경기가 졸라 위험한 게 뭐냐면 결국 엘리 델라크루즈를 통제하겠다는 이유로 이 좌완 오프너를 쓰는 게 이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게 워싱턴을 상대로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시내티를 상대로도 그렇게 오프너 경기를 많이 씁니다. 좌타 자원의 비중이 큰 팀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상대 팀들이 그렇게 오프너 전략을 좌완으로 불펜 하나를 쓰고 들어가는 전략을 많이 세우는데 심머나가 좌투수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심머나이를 오히려 3이닝을 쓰고 이후에 갑자기 이제 브랜드 웬드를 쓴다든지 여타 변수를 줄 수 있는 게 오늘 경기예요. 근데 지금 크라닉도 마찬가지고 부토도 마찬가지고 지금 롱릴리프 자원들이 뉴욕 매치는 이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펜 운영도 사실 어떻게 갈지 장담할 수가 없는데 타격으로 따지고 보면 뉴욕 매치가 유리하죠. 그나마 스탈링 마르테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기대값이 7월 달에 스탈링 마르테가 거의 4할을 치고 있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빠지는 게 아쉽습니다만 피크람청에다 피탈론소 그다음에 후안 소토, 린도어의 타격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오늘 경기도 이제 매체 타선이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이 경기가 그래도 이제 자투수라지만 그 부분이 좀 상쇄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다만 신시내티 타선이 너무 도깨비라는 점, 그다음 매체 선발 투수에 대해서 심머나야 사실 이게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경기는 좀 여러분들이 고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다만 매치 홈 경기라면 매치 승률이 꽤나 높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매치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됩니다. 그만큼 또 신시내티 타격감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것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랑 애틀레틱스 경기인데 이 경기도 오늘 아까 이제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역배 가능성을 많이 높게 보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일단 자완투수 나옵니다. 좌투수 나오면은 이 호세 라미레즈, 스티븐 콴 외의 타자들의 득점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클리블랜드가 그만큼 타선에서 좌투 상대로 공략이 잘 안 되는데 시어스가 등판 마지막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도 등판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었고 지금 완전히 또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레틱스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랭겔리어스랑 앙두아르가 복귀하고 나서 아직 타격감이 완전히 올라오지는 않았음에도 이 둘이 라인업에 들어온다는 것부터가 존재감 자체가 달라져요. 그 얘네 둘이가 돌아오는 순간 애틀레틱스는 리틀 양키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인업만 보더라도 안두아르, 로렌스 버틀러, 클라크, 커츠, 랭겔리어스, 먼시, 루커, 소더스트롬까지가 홈런 타자예요. 홈런 타자. 네, 거기에다가 타격감 따지고 보면 제이크 윌슨까지 더하면은 사실 이제 어슐라나 유리아스 이 내야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전부 홈런 타자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랭길리어스가 사실 안 나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 7월 달 타율만 보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잡았죠. 애틀레틱스가 이 랭길리어스가 부상을 빠진 동안에 썼던 이 어스틴 윈즈 얘가 7월 달에 4경기 나왔고 11타수 4안타 1홈런 3할 6푼 4리로 타격감은 복귀한 랭길리어스보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랭길리어스가 총 7월 달에 9경기 32타수 5안타 1할 5푼 6리밖에 안 됐으니까요. 마수거리 홈런을 복귀 후 마수거리 홈런을 때린 거는 참 다행입니다만 랭길리어스는 타격감이 아직 안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윈즈가 나와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다만 랭길리어스는 라인업에 들어오는 것부터도 일단 위압감을 주다 보니까
이 애틀레틱스의 타선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클리블랜드 홈구장의 바람은 안으로 조금 불어서 홈런의 영향을 좀 억제할 수는 있어도 실제 장타 생산력을 따지고 보면 오늘 애틀레틱스가 홈런 쇼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세코니의 공도 결국 이제 위력은 있죠. 97마일 이상 빠른 공을 뽑아낼 수 있고 선발로 이번 시즌 다시 클리블랜드 유니폼을 입고 정착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단조로움이 오늘 경기에서도 장타를 얻어맞고 두들겨 쳐맞다가 경기가 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불펜에서 애틀레틱스가 항상 보여주는 불안감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멀티이닝 운영을 시키고 마무리 메이스 밀러가 버티고 있다면은 애틀레틱스가 타이탄 승부를 하더라도 역배를 낼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클리블랜드 승 절대 못 본다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애미 대 캔자스 시티인데 이 경기가 좀 팽팽해요. 이제 루고 대 샌디 알칸타라인데 샌디 알칸타라도 이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다시 명성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7월 달 성적이 너무 바닥을 치면서 신시내티한테 개털리고 미러키한테 개털리면서 진짜로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성적표를 들고 있다라는 게 함정이죠. 다만 이제 샌디 알칸타를 구위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오늘 캔자스 시티가 원정을 떠나왔다? 그러면은 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경기가 결국 이 샌디 알칸타라가 보여주는 성적이 원정이랑 홈이랑 피안타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ERA는 홈에서도 5.30으로 높아요. 그런데 실제 샌디 알칸타라의 이 뭐죠? 이 피안타율은 2할 2푼 1리밖에 안 됩니다. 홈에서. 오히려 원정에서는 3할 3푼 8리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데 이 홈에서는 이 피안타율 관리가 되는 샌디 알칸타라다 보니까 오늘도 결국 좀 비벼볼 수 있지 않나. 거기에 중심이 돼야 되는 건 결국 타선입니다만 이 바비 주니어가 7월 달에 3홈런 포함해서 팀의 중심을 잡고 있고 이 살바도르 페레즈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시아가 최근에 좀 타격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쉬운 부분인 이 캔자스 시티인 반면에 로페즈, 에드워즈,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아거스틴 라미레즈죠. 실제 아거스틴 라미레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애미 타 중심 타선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루키입니다. 김혜성이 지금 메이저리그 전반기 기준 신인왕 후보 점수 총합 4위에 들어섰는데 3위에 있는 게 아거스틴 라미레즈예요. 1위가 미즈로비치인가 그 미러키의 투수 있죠. 걔고 2위가 누구더라? 타자였는데 아무튼 2위가 한 명 있고 3위가 어거스틴 라미레즈거든요. 김혜성보다 더 잘 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그 아거스틴 라미레즈의 전제감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마이애미가 이제 원정에서 오히려 타격이 잘 되고 홈에서 타격이 죽는 모습이 최근 시리즈 한 3번의 시리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의 50회를 찍고 첫 번째 경기였었죠. 마이애미의 홈시 첫 번째 경기, 콜로라도의 51패를 예상했던 경기였는데 저도 그때부터 타격이 홈에서 급격하게 죽으면서 오히려 원정에서 타격이 터지고 홈에서 타격이 죽는 양상이 오늘까지 나타나게 되면은 마이애미 타선에 대한 심년 우려는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다만 그 이제 월별 성적을 보면 7월 달에 이 마이애미는 닉 포르테스가 4할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스타워즈도 3할 8푼 5리 6홈런이고 산체스 3할 4푼 1리 에드워즈 3할 9리 에르난데즈 3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아거스틴 라미레즈 오히려 1할 8푼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을 만큼 다른 타선에서 또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로페즈가 장타를 또 터뜨리기 시작하면은 마이애미 타선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지표 따지고 보면은 이 경기는 오버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 마이애미의 홈 타율이 너무 기복이 있다라는 점과 그래도 캔자스 시티가 오는 경기에서 불펜 운영을 이제 크루즈부터 시작해서 저 누구야 슈레이버 그다음에 저 누구야 저 마무리 에스타베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필승조들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기에서 캔자스 시티가 후반 역전패는 그렇게 살 많이 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캔자스 시티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이 경기 구매하는 거는 조금 반갑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은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다만 경기 좀 팽팽할 거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애틀랜타랑 뉴욕 양키스 경기입니다. 준호님 확인했습니다. 네. 애틀랜타 양키스는 맥스 프리드가 나오냐 안 나오는 거 사실 많이 중요하겠죠. 이미 근데 해외에서 구매 자체는 양키스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갈리는데 자본은 76%가 양키스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근데 실제 구매 표수는 60%가 양키스고 애틀랜타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흐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큰 돈이죠. 이제 회사 돈들은 해외 이제 도박 회사들은 양키스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전문가들이죠. 도박사들의 픽은 오히려 애틀랜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 경기가. 그리고 이제 그런 어, 아, 배당 흐름도 지금 오히려 좀 애틀랜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됐다. 배당 흐름도 지금 애틀랜타 쪽으로 조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이제 맥스 프리드가 나올까 나고 사실 맥스 프리드 개빡치는 게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죠. 제가 방송 마지막에 했던 날. 근데 그때도 맥스 프리드 볼질하다가 혼자서 그냥 자멸했던 경기였었죠. 맥스 프리드 컵스인데 털렸죠. 털렸고 애틀랜타도 지금 애틀랜타의 루키 발드윈이 루키 2위입니다. 2위. 발드윈 포수. 발드윈부터 해가지고 뭐 애틀랜타도 지금 타선이 약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상 변수가 있으면 이제 라일리가 애틀랜타가 부상이에요. 지금. 그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타격전으로 의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게 맥스 프리드에다가 스트라이더인데 기준점이 8.5점이 나와요. 사실 말 안 되는 거거든요. 맥스 프리드에다가 스트라이더면은 사실 이게 7.5점 줘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8.5점 나오는 거는 점수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오버를 먼저 생각한 게 맞지 않나 홈런이 조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봅니다. 이게 홈런 더비를 참가하지 않은 에런 저지나 그 라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그 이유가 후반기에 좀 증명이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올스는 홈런 더비를 참가했었죠. 근데 홈런 더비 참가하는 사람들이 후반기에 홈런이 좀 줄어든다라는 지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다들 아실 텐데 오히려 그런 부분 생각하면 양키스가 오늘도 장타력을 또 앞세우지 않나. 오히려 프로파나 지금 올슨 가지고는 장타력으로 비비기가 양키스에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좀 몸을 사린 양키스 타선이 장타로 스트라이더를 좀 공략하는데 먼저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양키스의 약 정배당 양상이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전 오버 봅니다만 양키스 불펜이 지금 쓰레기거든요. 이 라이터 주니어랑 데로산 그 델라로스였나? 델로산토스였나?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델라로스죠. 네, 걔하고 지금 불펜에서 양키스가 쓸 수 있는 불펜 자원이 좀 이탈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데비 윌리엄스랑 위버 의존도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보자. 라이터 주니어랑 데로스 산토스 맞네. 크루즈까지 부상으로 다 빠져 있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키스 불펜 뎁스가 약한 걸 생각하면은 사실 맥스 프리드가 나와도 이닝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할 경기인 것 같고 결국 점수는 조금 서로 좀 주고받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오버 양키스 승 둘 중 하나 쪽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그다음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갔냐? 여기 보이시죠? 맥스 프리드 DTD 데이 투 데이 손가락 부상 때문에 지금 he'll be ready to make his first following All-Star break next week at Atlanta, but he noted that he is improving as he recovers from the
blister. 그러니까 물집이 잡혔다는 소리예요, 손가락에. 이게 얼마만큼 회복됐는지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올스타전 끝나고 다 준비될 거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이게 아직 선발 발표가 안 난 걸 따지면은 내일 공 던져보고 상태 안 좋으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염두해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매를 하기 조금 많이 꺼려진다라는 게 요거 때문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인데 와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 경기가 최근 타격감을 따지고 보면 템파베이도 바닥을 치고 있어요. 떨어졌어요. 브랜든 라우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타선에서 지금 해줘야 되는 게 결국 이제 조시로우, 만검, 그 다음에 심슨과 이제 카미네로, 아란다인데 이 카미네로가 홈런 더비를 참가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결승까지 가버렸어요. 빠따를 시원하게 좀 많이 돌려버려갖고 또 힘이 빠질 것도 염두를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홈런 더비를 참가한 선수들의 홈런 감소세는 분명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카메로의 장타력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 아란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승부치기 홈런 거기에서 장타 아무것도 못 쳐갖고 세 번째 타자로 나와가지고 뜬공 3개 던져가지고 슈아버의 MVP를 양보를 하게 됐었죠. 아무튼 아란다도 그렇게 타격이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만검이랑 심슨만 치고 있는 상황에서 홈에 돌아와서 일단 템파베이 타선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볼티모어가 오히려 원정 타율이 안 나온 팀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난 템파베이 원정에서 볼티모어가 수입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타격 추세를 따지고 보면은 볼티모어가 더 매섭습니다. 홀리데이의 장타력, 건 앤더슨 지금 타이 브래들랜드 4할 치고 있는데 얘 최근에 심지어 타율도 7월 달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라우레아노, 그다음에 오원, 그다음에 웰스버그까지 타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만 또 타이 브래들이 볼질하게 되면은 최근에 오히려 이 찰리 모튼의 이 커브에 또 다시 타자들의 방망이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헛스윙비가 다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찰리 모튼의 경기는 어, 좀 제구도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실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9.5점의 기준점이 잡혔는데 이 9.5점을 오버를 내려면 타이 브래들리가 털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 볼티모어의 타선이 조금 더 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템파베이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만 어쩌면은 볼티모어가 좀 더 득점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친정팀 상대로 아마 등판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10일이었죠. 그때 이제 볼티모어의 불펜진에 있는 베이커 걔가 템파베이로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1라운드 픽을 내주고 그리고 템파베이 유니폼을 입고 한 경기 던졌는데 걔가 삽질을 했어요. 볼티모어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도 볼질이랑 홈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개판 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베이커가 좀 페이스 안 좋습니다만 템파베이 불펜진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클러치 싸움으로 갈 수만 있으면은 그 승부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는 거 오히려 볼티모어 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저는 이게 템파베이 최근에 불펜 경기력이 너무 쓰레기가 되어 있어서 몽고메리부터 클레빈저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켈리 나오면 대형 사고고요 솔직히 진짜로. 그래서 요거 지금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볼티모어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랑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프릴랜드 대 이제 미네소타는 이제 파덱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이제 콜로라도 프릴랜드 이제 미네소타 파덱 뭐 따지고 보면 사실 미네소타가 당연히 이겨야겠죠. 이겨야 되는 경기는 맞는데 미네소타의 타선이 과연 원정 가서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이 고도발을 받아서 장타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좀 많이 갈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오한 정통파 파덱 정도에다가 1승 10패 프리랜드 정도면 미네소타의 장타력을 따졌을 때 11.5점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10.5점만 나온 걸 따지고 보면 그게 미네소타의 지금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제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너 그 다음에 이제 벅스턴 코레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7월 달에는 장타 지분을 많이 가져갔었던 이 베이더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미네소타의 이 장타력이
오늘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클레멘트, 윌리 카스트로 다 포함이에요. 사실 리, 뭐 그다음 라나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이 프란스도 마찬가지인데 7월달에 타이 프란스가 25타수 2안타 8푼 쳤고요. 그 다음에 리도 1할 3푼 1리. 그 다음에 코레아 발목이 그만 괜찮아서 다행이죠. 리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고 라나치도 1할 8푼 4리 쳤고 월너도 2할 1푼 2리 쳤고 바닥을 치고 있는 게 미네소타의 실제 타선이거든요. 결국 이 제퍼스, 벅스턴, 코리아, 베이더 아까 말씀드린 얘네들이 장타를 얼마만큼 섞어내고 과시할 수 있느냐 그게 프리랜드에게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 아쉽게도 좌타 상대로는 벅스턴 코리아 말고는 얘네들 나머지 애들 타격이 더 타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네소타가 이기는 경기도 그렇고 지는 경기도 그렇고 불펜 뎁스 자체가 필승조 이제 패전조를 추격조를 떠나서 이 뎁스 자체가 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불펜에서 콜로라도가 그래도 화이트삭스랑 경기했을 때처럼 후반에도 홈런 쇼를 하는 그런 양상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미네소타가 이래나 저래나 후반에는 지키는 싸움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5점이라면 언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더 굳혀보는 경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랑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요거도 오늘 역배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거의 반반 배당이 나왔는데 기준점이 9.5점이죠. 요것도 이제 팔렌테 대 애리조나 선발 투수 파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 예상 라인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인트루이스가 오늘 에레라가 부상해서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라 한 명 돌아오자마자 라인업이 굉장히 세집니다. 도노반, 에레라, 브럴슨, 콘트레라스, 아레나도 윈, 그다음에 골만 팔스 쉬고 이제 발려고 할 수 있는 빅터 스캇 2세까지 나오면서 라인업이 지금 누바가 빠짐에도 그렇게 빠지기 쉽지가 않은 굉장히 타이트한 라인이 에레라 한 명 들어오면서 갖춰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도 절대로 이거를 라인업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결국 여기에서도 캐롤 돌아와서 케텔 마르테, 페레도모, 네일러, 수아레즈, 구리엘 주니어까지 진짜로 빡빡하죠. 거기다가 이제 메카시도 최근에 토마스랑 같이 2루타 생산에 많이 힘을 내고 있고 애리조나도 홈에서 타격 생각하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9.5점의 기준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도 이 경기는 지금 구매 양상이 굉장히 희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승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 투표 수가 이제 예를 아까 말씀처럼 100표가 있었다면 62표가 구매 62표가 애리조나 쪽으로 가고 38표가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62%가 애리조나를 구매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매 금액이 애리조나에게 62표가 갔음에도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만 애리조나 소액 그냥 흔히 우리가 속어로 말하는 이 국밥 배터들이라고 하죠. 예, 그런 이제 소액 구매자들이 애리조나에 구매를 표만 대거 몰리는 상황이고 실제 큰 금액은 세인트루이스로 다 흘러갔다는 겁니다. 76%의 금액이 단 38%의 구매비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매 금액이 두 배죠. 예, 두 배. 36%, 38%, 76%. 예, 그만큼 지금 비중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는 이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좀 많이 좀 추세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거를 토대로 보더라도 오늘 경기에서 이 그냥 애리조나 쪽으로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또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애리조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죠. 욕이 아니라 비난 아니 좀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보낸 게 결국 애리조나의 부상 라인업 부상진 때문입니다. 마무리 투수 쉘비 밀러 부상, 필승 자완, 잘렌 빅스 부상, 그 다음에 필승 우한 사이드암, 라이언 톰슨 부상. 지금 부상으로 핵심 불펜 3명을 잃은 상황에서 애리조나에게 경기 후반은 극악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불펜에서 원래 뭐 마무리급으로 영입했던 AJ 퍽
그다음에 원래 마무리 투수 미친 스프리터를 던지는 저스틴 마르티네즈 다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 그나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던 셰비 밀러 또 마무리 또 이탈. 거기에 필승조 자완 우완 한 명씩 다 나가리. 이 지금 뭐 버틸 수 있는 불펜 자원이 없는 애리조나 입장에선 경기가 굉장히 후반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죄송합니다. 네, 오늘 경기는 어쩔 수 없지만 세인트루이스가 비빌만하다. 역배받은 게 사실 그렇게 쉽게 납득은 안 된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애틀과 휴스턴 경기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선발 투수가 일단 시애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애틀이래. 시애틀은 이제 루이스 카스티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월너인데 타격 수준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거 휴스턴이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초기에 배당이 휴스턴 정배 1.86배, 그 다음에 1.95배가 시애틀의 홈 정배당, 홈 역배당 순으로 해외 발매가 초기에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곧바로 배당 역전이 되면서 이제 시애틀의 배당이 0.21배당이 빠지면서 1.74배당이 돼요, 시애틀이. 근데 국내에서도 시애틀은 초기 발매 1.58배 시애틀 정배당으로 나왔거든요. 예, 오늘 경기 그래서 흐름 자체는 지금 시애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아로자레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아마 이제 홈런 더비도 우승했고 다 시애틀하면 이제 칼날리의 영향력을 다 의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칼날리의 이 7월달 타율은 1할 8푼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홈런도 아로자레나가 더 많이 쳤고요. 그래서 아로자레나의 역할이 가장 큰 가운데 결국 이 아로자레나의 역할 속에서 이 시애틀이 정배당 비중을 과연 가져갈 만큼 이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를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영양가가 크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아로자레나가 보여주고 있는 좌투 상대 타율도 시즌 전체보다도 2할 9푼 5리 수준으로 약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격이 될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될 거고 월러가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루이스 카스티오도 휴스턴의 타격에는 고전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돼요. 지금 이 휴스턴이 이 페냐의 부상으로 라인업이 좀 약해져 있는 건 있는데 여기에서도 결국 이 듀본, 카라티니, 그 다음에 알투베, 스미스, 파레데스는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해왔고요. 이 크리스찬 워커가 드디어 살아나면서 7월 달에 크리스찬 워커가 보여준 이 타율이 3할을 돌파를 했습니다. 얘가 시즌 초에 계속해서 부진하면서 이 휴스턴의 중심 타선의 균형이 알바레즈까지 그 알바레즈 알바레즈 맞죠? 알바레즈까지 빠진 상황에서 지금 장타가 좀 많이 사라졌던 것이 휴스턴의 타격이 조금 재미가 없어진 큰 이유였는데 이 크리스찬 워커가 7월 달에 9경기 나와가지고 40타수 14안타 2홈런 10타점 기록하면서 3할 5푼의 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살아나 버리면서 4번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휴스턴의 타선이 하이 타선들이 약한 거는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번부터 6번까지 힘이 빠지지 않는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돌아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시애틀 홈구장이 파크 팩터가 메이저리그 전체를 따지고 보더라도 가장 안 나오는 구장 중에 하나인데 언더게임 구장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도 오늘 점수가 이게 조금 나지 않을까. 7.5점 기준 잡혔는데 점수가 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또 배당 흐름을 또 생각을 하면은 휴스턴이 완전히 경기를 이겨먹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시애틀이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어요. 시애틀 승 오버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 대 다저스인데 지금 호세 퀸타나 대 글라스노우라고 지금 요 보이시죠? 근데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제 프리스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또 다저스의 좌타 라인업을 생각해서 이 DL 홀을 오프너로 긴급 투입할 가능성까지 또 열어둬야 됩니다. 왜? 이제 프리먼과 오타니를 대비한 운영이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좌투수 대응을 하기 위한 오프너 영향까지도 이미 선발 투수도 퀸타나 이꼬라지 나오는데
이제 공식 홈페이지 프리스터라고 하면 이거 프리스터 고지곳대로 믿고 갈 수가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DR 홀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되고 오늘 경기도 사실 다저스 스타디움 홈 경기면은 다저스 쪽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미러키의 타격 추세를 보면 다저스가 오히려 타격 지표에서 밀립니다. 작년에 다저스가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 첫 시리즈를 보스턴과 홈 시리즈로 시작하면서 스윕을 하면서 홈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홈 시리즈 똑같이 실행을 하다 보니까 다저스 스타디움의 다저스는 위력적인 거는 맞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경기 이제 호세 퀸타나가 아니라 이제 프리스터란 전제 속에서 디엘 홀 오프너 기용까지 또 감안을 하면은 미러키가 비빌만 하다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 저는 다저스 쪽으로 못 볼 것 같아요. 차라리 2.5 프랭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미러키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가 요 경기다. 로 일단 말씀드리면서 프리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월 1일부터는 멤버십 혜택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3만 원 멤버십 구매하시는 분들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구매비, 이 구매율을 볼 수 있는 이제 이제 해외 유료 서비스죠. 한 4만 원 정도 혜택이고 한 20에 50달러니까 30만 원 넘는 수준입니다. 30만 원 좀 더 되는 수준의 이제 해외 ROI 이제 기반으로 픽을 분석을 해낸 그 이제 해외 분석 픽이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데이터로 이렇게 야구 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만 이 해외에서 그 하는 유료 30 몇만 원짜리 구독 그거는 이제 구매 흐름에 따라서 자본의 흐름이랑 이제 거물이죠. 회사나 전문가들의 구매 흐름에 따라서 이 배당 차익이라든지 최대 효율을 따지고 들어가는 그 이제 그거를 따라서 분석을 해내는 그 서비스를 제가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혜택을 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는 공동 구매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제가 조금 이렇게 멤버십을 혜택을 좀 추가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게 절대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절대 손해는 아닐 거예요. 그 자료 자체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8월 1일부터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이제 12만 원 멤버십 이제 없어지면 없앨 거예요, 조만간에. 다 이제 만료가 되시면은. 그러고 나서 3만 원 멤버십 위주로 운영을 할 텐데 더 많은 혜택 좀 드릴 수 있게 좀 강구해 보려고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유튜브 일단 먼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고요.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